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에서 모셨던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요새 검찰 인사 얘기 좀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본방에서 잠깐 여쭤봤지만 이번 검찰 인사의 특징은 윤석열 사단, 언론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이 요직 독점 뭐 이렇게 정리하던데요. 예. 예. 그 두 가지 정리가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잘 정리가 된 건데 사실은 저는 이건 뭐 사단이라고 부른다거나 요직을 점령했다거나 이런 식의 표현들이 과연 뭐 언론에서 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굳이 얘기를 한다라면 그냥 뭐 편중된 인사라든가 이런 얘기들을 그냥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런 어떤 군사적 용어 같기도 하고 사단이란 표현 자체가 그렇게 무슨 치고 들어와서 점령군처럼 이렇게 묘사가 되는 것 자체가 그렇게 하는 게 맞나? 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맞진 않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런 용어 좀 약간 그런 자극적 용어가 더 현실을 또 가까이 반영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보통 인사라고 하는 건 이제 정부 부처의 어느 부처도 예를 들어서 뭐 외교부가 됐든지 간에 우리 뭐 행정안전부 뭐 우리 생활과 가까운 보건복지부 이런 데 인사가 몇 명이 났는데 이렇게 막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그러니까 검찰에 대해서 그 역으로 따지면 검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죠. 이 권력이 너무 강하고 하니까 그 권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니까 되게 희한한 게 사실 굳이 따지면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할 수 있는 전체 대한민국에서 숫자로 따져도 아주 극소수의 인사 이동인데 그걸 듣고 온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어디가 어떻게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아이러니하다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검찰이 어떤 우리 사회 검찰이란 권력기관이 우리 사회에 어떤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뭐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결국 검찰 출신으로 대통령까지 되는 이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자, 우려는 누가 뭐 어떤 한 걸 인사를 해서 나라가 잘 굴러가고 검찰이 잘 굴러가면 괜찮은데 왜 우려를 하냐 하면은 어떤 특수통 그러니까 기획수사를 하던 분들 특히 과거 총장 시절에 지금 대통령이고 과거 총장 시절에 대통령과 함께한 분들 이런 어떤 그게 또 어떤 그 수사에 있어서 어떤 뭐랄까요 편향성에 대해서 문제가 됐던 분들 이런 분들이 채워놨을 때 과연 앞으로의 어떤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장관 취임과 동시에 말씀하셨던 공정한 수사, 상식적 수사 이게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이런 걱정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사를 자세히 쳐다보는 이유는 이제 공정이나 상식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식이란 말이 참 무서운 게요. 누구에게 있어서의 상식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다르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온 사람에게는 그게 상식일 수 있지만 또 그런 거를 겪어보지 못했거나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상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의 상식은 옳은 일이고 이쪽의 상식은 옳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늘 나오는 얘기가 검찰이 선택적 정의를 구현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게 가장 어떤 검찰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의 정의를 구현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수준의 다른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게 항상 문제가 돼서 검찰 개혁의 어떤 검찰 개혁 논의를 촉발시킨 요인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막상 당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선택적이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게 더 큰 문제겠죠. 선택적이라는 생각을 못 하면서 나는 정의롭다고 생각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왜 자신들에 대해서 비난을 하는가 혹은 왜 잘못됐다고 하는가를 못 받아들여 버리니까 못 받아들이는 전혀 생각을 못 하는. 그렇죠. 우린 정의 구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검찰을 자꾸 건드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강하게 가진 분들이 특수통 검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서 더 힘든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어찌 보면 어떻게 하면 설득하고 견제하고 그게 가능한데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게다가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맞는 얘기라고 판단한 부분들이 사실은 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는 많이 봤고요. 또.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누구나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저도 그렇고 누구나 그런데 그게 완벽하지 않은 게 사람인데 검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잘못 길로 갈 때
그거를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라는 게 문제인 특히 거죠. 이 권력 집단이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그 앞에서 누구나 고개를 숙이고 벌벌 떨기 때문에 자신들이 언제나 옳다는 확신을 점점 더 확증 편향적으로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게 해야지 내가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자주 그렇죠. 자극을 받게 되면 우리가 틀리는 경우도 이렇게 종종 있구나 이런 어떤 확인을 받아야지 그런 어떤 사고의 방식이 바뀌는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늘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조심하고 싫은 소리는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거꾸로 자신들이 하는 일은 항상 정의롭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순간에 확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단 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밖에서 봤었을 때는. 그래서 이제 권력을 나누고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 이 검찰 인사를 보면 그런 확증에 빠진 분들이 모여서 요직을 다 장악을 하면 그 조직의 어떤 그런 확증 편향이 더 심해지고 혹은 선택적 정의가 더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뭐 기소와 수사와 분리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저도 지금까지 말해온 것처럼 한쪽의 의견만 절대로 옳다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에 하나로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거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런 취지에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정치적 입장을 떠나서 지금의 여야를 떠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했다는 그렇습니다.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예. 이제 우스갯처럼 나오는 게 2019년도에 현재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도 예. 검사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대표가 돼서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어찌됐든 뭐 이번에 지금은 야당이 된 민주당이 주도를 해서 상당히 뭐 밀어붙이식으로 통과를 했더라도 그 근본적인 취지를 놓고 보면 필요했던 건데 예. 문제는 그렇게 국회를 통과해서 만들어진 법안과 정반대 방향의 인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인사를 놓고 보면 예. 국회는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고 법을 만들고 제도를 고쳐나가고 있는데 법무부 장관이 한 인사는 그 국회 방향과는 정반대인 거죠. 예. 왜냐하면 특수부 그 검사분들이 주축이 됐다는 건 직접 수사를 강조하겠다는 거거든요. 강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 그다음에 어떤 그 실무자들 핵심 요직들 여기를 통해서 우려스러운 점이 앞으로 이제 물론 어떤 선택적 정의를 실행하느냐 아니면 정말 공정한 정의를 실행하느냐 뭐 이런 걸 지켜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겠지만 그 우려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아까 제가 정치 코너에서 신성범 전 의원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역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인사 쪽을 맡는 검찰 쪽 인사를 청와대 인사 쪽을 담당하는 사람을 기용했는데 왜 그랬는가 궁금해서 이제 이 취재를 해봤다는 거예요. 신성범 전 의원님이. 그랬더니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중에는 그 인사를 정치인 출신을 갖다 놓으면 자기 정실 인사들하고 뭐 어떤 이 사람 끌어오고 또 자기 편 채우고 뭐 이렇다는 어떤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작년까지 작년 맞죠? 작년까지 총장을 하시던 대통령이 그 인식 속에는 분명히 저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그 전원들을 모아보면 정치인들은 썩었고 정치인들은 다 부패하고 지들끼리 그리고 정치인들이 검사를 겁내는 이유는 부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찰은 굉장히 일만 하고 산 사람들이고 정치적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진짜 오로지 사회정의를 추구하고 본인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집단의 정의는 이런 강한 인식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보면. 그런데 그게 얼마나 위험하냐 하면 정치인들이 검찰보다 과연 물론 정치인들이 전혀 다 깨끗하거나 뭐 그렇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무능한 정치인도 있고 무능한 검찰도 있듯이요. 어느 조직이나.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 나름대로 이 사회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자기 나름대로 철학 체계를 가지고 끊임없이 싸우고 견제하고 사고를 어떤 반추해보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러니까 각 뭐 정치가 가지고 있는 지향점이라는 게 있고 그걸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가치를 제시하는 그렇습니다. 일을 해왔던 사람들인 그리고 거죠. 거기서 또 입법기관이라는 게 거기서 국민의 권력을 이임받아서 정말 국민의 지금 국민 아랑곳 하지 않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냐는 비난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정치인들을 싫어하는 부분이 많고요. 저도 많습니다. 저도 싫어하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우리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들 그 정치인들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국민을 대의해서 어떤 법을 만들고 네. 국민의 입장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국민한테 찍히면 날아가거든요. 물론 뭐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냥 단적인 예로 복지를 중요시하는 그런 정권을 밀어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이게 더 이상 뭐 복지 같은 거 말고 그냥 국민들이 이 정도 살게 됐으니까 내버려 둬라는 쪽을 또 지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때 국민들의 가치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가치를 표방하는 게 정치인 거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지를 보내는 건데 말씀하신 거에 제가 딱 들으면서 우려스러운 게 그럼 검찰은 어떤 가치를 그래서요. 그게 바로 뭐니 해도 정치인들이 부패하고 뭐 했다 그래도 제가 언론으로서 이렇게 관찰해 보기에는 그래도 많이 노출돼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네. 조심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권력도 많이 견제받는. 물론 여당은 야당한테 견제를 받고 야당은 여당한테 견제를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도 국민들이 자꾸 방송 보고 뭐 이게 기사 보면서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 날라가거든요. 다음 선거에. 투표도 하고 투표도 하고 견제를 받는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에 자기 철학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고 계속 이런 집단이란 말이에요. 물론 마음에 안 들고 웃기는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거꾸로 보면 검찰이란 기관을 보면 임명직인데 굉장한 칼날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고가 뭐냐하면 왜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생각이 그렇게 위험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거든요. 누구에게도 견제를 안 받고 많이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적인 어떤 칼날을 들이대면 그게 정의라고 믿는 분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그래서 한동훈 장관의 말씀이 굉장히 이 야당 의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얘기가 너무나 위험한 거예요. 뭐냐면 검찰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범죄자뿐이 없고 그 얘기가 얼마나 위험한 얘기냐면 그래서 검찰이 칼을 대는 사람은 다 범죄자고 검찰이 아무리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도 니들이 나쁜 놈이지 우리가 나쁜 놈이 아니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죠. 뭐냐하면 이 정치권의 국민이 검찰 개혁을 요구했던 이유는 선택적 정의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선택적 정의란 뭐냐면 내가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남의 편한테 굉장히 가혹하고 이런 선택적 정의를 두려워해서 무슨 문제를 제기하면 네가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문제를 제기하는 거야. 이런 사고가 아닌가. 그래서 그걸 사실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을 원론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만들 때 근대 국가에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입법의 영역으로서 어떤 부분이 잘잘못이라는 부분을 정하는 건 국회의원들이 정하되 그걸 집행하는 건 행정부와 사법이 정하는 거거든요. 예, 그걸 그런 식으로 그렇게 권력을 나눈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럼 검찰이 지향하는 가치는 뭘까라고 여쭤본 이유가 뭐냐면 정치의 영역이나 입법의 영역에서는 그 사이에 가치를 만들어 가는 건데 그 가치를 실현해 나가는 게 사실은 사법의 영역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현해 나가야 될 사법의 영역이 또 있고 또 행정부로서의 검찰이 있고요. 근데 이 가치를 실현해 나가야 되는 영역에서 가치를 세우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사실 이게 안 맞는 원리인 거 전체 어떻게 보면 근대국가 원리에도 비춰봤어도 그리고 아까 신성범 의원님 그 말씀이 만약에 대통령의 인식이 그러시다면 그게 일단은 정치인은 무조건 부패하고 검찰은 무조건 정의롭다는 그 정의 자체가 대단히 위험한 정의고 뭐 그런 그 대통령께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변에 들리는 얘기들이 아까 신 의원님도 여당에 속해 계시고 하니까 그쪽 분위기를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인 것 같다. 이런 그 주변인들이. 그렇다면 일단 그 인식 자체도 지금 말씀드렸지만 위험하지만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정치의 대통령의 자리는 정치인의 자리거든요. 정치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치가 지금 안 돌아가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나라는. 뭐 아까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렸죠. 완벽한 인간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느냐. 뭐 정치의 영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정치인이라고 해도 모든 정말 뭐 굉장히 훌륭한 정책을 내놓고 존중받는 정치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흠결을 찾을 수가 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뭐 정말 부패했고 정말 이런 사람들 정치권에 있으면 안 되겠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인물들도 뒤섞여 있고 또 그런 인물들이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 사실 인간 자체가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그런데 특히나 이 국회를 저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관찰해 본 바로는 거기는 물론 말도 안 되고 부패하고 이런 분들 있지만 상당수 그래도 날고 긴다 하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죠. 어느 분야별로. 그러니까 대표가 되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들어온 분들도 상당수 있고요, 분명히. 네. 그런데 검찰이란 조직이 생각이 우리 같이 열심히 일만 하고 정의 구현을 하는 사람들이 저런 부패한 사람들을 잡아놓고 해야지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특히 대통령이 대단히, 왜냐 하면요, 검찰은 절대 그렇게 정의를 독점할 만큼 그렇게 훌륭하게 그 칼날을 쏘지는 않았거든요, 우리 역사를 보면. 그 선택적 정의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문제가 맨 처음에 그 대두됐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일부에서 쉽게 뭐 얘기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그냥 현대 한 90년대 이후에 정치 검찰이라는 단어가 글쎄요, 그게 왜 나왔는지. 예. 그게 바로 자신들의 권력을 그 부패했다고 바라봤던 정치권과 결탁했던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신들 조직의 이익을 위해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 검찰 개혁의 논의가 촉발됐다는 그 전제 자체를 인정을 안 하면 조직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본다기보다는 어떤 면에 있냐면, 그러니까 검찰도 그렇고 법원도 그렇고 하나의 다른 세계처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외부의 세계의 움직임이나 변화하고 사실 관계없이 좋게 말해서는 그 일에 열중을 했던 건데, 그 중에 일부가 바깥 세상에 눈을 뜨게 되면 예.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는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일을 하고 있지도 않고, 또 참 이게 참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웃기지만 엘리트로 보이지도 예. 않는 사람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런 예. 사람들이 이렇게 크나큰 권력을 가지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야 라고 보면 차라리 그 자체를 우리 쪽에서 세우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기는 그런 거죠. 사고가 굉장히 그래서 그러면 제가 문제가 생길 수 그게 있는 거죠. 어느 분의 말을 제가 좀 옮기면 신군부, 옛날 군부의 사고가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이 군만이, 이 나라를 진짜 피로써 지켜내는 이 군만이 저 정치인 썩은 놈들을 우리가 몰아내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총칼 들고 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는 우리만이 이 나라를 제대로 만들 수, 그 신군부의 생각이었다는. 근데 그래서 그 생각이 이제 더 나가면, 그래서 저 썩은 정치인 놈들은 군홧발로 좀 짓밟고 예. 국민들도 멋 모르고 떠들면은 한 대씩 때리고 이런 인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훅 드는 거예요. 이 검찰의 인식이 혹시나 왜 그 선민의식,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선민의식.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딱 아까 그 신 의원님 말씀하신 데 대입하면 그게 검찰의 상당 그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검찰의 인식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들. 이 썩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수사해서 도려내고, 이 검찰 조직의 어떤 정의 구현에 방해가 되는 자들은 선택적 잣대를 들이대서 잡아 넣으면 되고, 이런 인식이 아닐까 하는 우려를 가진, 저는 이건 전언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많이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구나, 그런 인식의 가능성을. 지금 현재 여권에서마저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걸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럼 진짜 그래서 세우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면 그 가치가 안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란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어떻게 보면 법을 어기는 사람들만을 정리한다고 해서 사회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앵커님이 자주 굉장히 많이 깊게 주의 깊게 들여보셨던 최근에 있었던 사안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된 부분, 그렇습니다.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법률 같은 예. 부분을 굉장히 이제 날카롭게 여러 가지를 이제 관심을 가지셔서 제가 답변 드릴 때도 좀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윤석열 이 말씀을 꺼낸 이유가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그때도 산업재해가 하나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라는 어떤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엄정하게 처벌을 하겠다는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엄정하게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사회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벌 주는 것만으로 이 중대재해가 예방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의 구조라고 하는 거, 왜 하도급으로 밀려가고 있고, 왜 손해배상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굉장히 다차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어떤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이는 형사적으로 징계를 준다고 해서 사회가 그냥 건전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분이 저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늘 저는 이 외전 여기 앉으면은 그 말씀드리는데, 제가 가진 걱정은 그겁니다. 뭐냐면
야당 정치인들은 이 정부가 어떤 이상한 사람을 앉히고 실수를 하고 뭐 이러면은 다시 정권을 찾아올 기회가 굉장히 커지는 거니까 내심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국민들의 경우에는 예. 이 정부가 실수를 하고 인사를 엉뚱하게 하고 하면 너무나 사회가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그건 그래서 국민들의 입장에서 자기가 누굴 지지했건 안 했건 그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사 같은 것도 왜냐하면 인사를 그렇게 사람들이 인사하는 이유는 인사를 하는 걸 보니까 저 방향으로 가겠다가 짐작이 가서 우리가 인사를 주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그렇죠. 하겠다 할 수 있겠다라는 왜냐하면 그분들이 거죠. 어떤 일들을 해왔는지를 봤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는 거는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본방에서 양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죠. 하여튼 앞으로 어떤 제발 이 어떤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신 이 어떤 이 인사가 정말 앞으로의 공정한 수사라는 그 기치에 걸맞는 수사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게 당장 언론에서도 많이 짚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 현재 진행형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대장동과 관련된 수사라든가 지금 성남 FC 그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지만 결국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 지시로 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거든요. 이게 딱 이런 어떤 예를 들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을 지금 재판 중이긴 합니다만 원전을 조기 폐쇄하거나 탈원전으로 가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정치적 논의거든요. 그건 정책적 철학의 문제죠. 정책 철학이고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그렇습니다. 찬성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하나의 목소리에 어떤 형법을 가지고 들어가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 결정 과정에는 분명히 이쪽 방향으로 가자라는 정책이 세워지고 나면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쓸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큰 주제가 있으면 그 주제에 맞는 소재들을 사실은 주로 찾아서 찾기 마련이잖아요. 사실은 저희 법조인들이 검찰도 그렇고 변호사들도 그렇겠지만 어떤 주장을 펴려면 그 주장과 맞는 증거들을 가져다가 쓰지 아닌 것들을 가져다 쓰진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놓고 왜 당신은 자기 말이 유리한 것들만 갖다 붙여놨어. 그건 불법이야라고 보기 시작하면 대단히 위험하지거든요. 그거는 어떤 정책적 결정을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가치가 맞다라는 칼로 위협해서 정책적 결정을 물리게 할 수 있다는 가능성. 그런 문제가 의사 결정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그리고 정책적으로 분명히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쪽은 옳은 일이고 한쪽은 그렇습니다. 틀린 그르다라고 봐버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사나 어떤 형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위험한성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어떤 이 한 방향에서 무엇을 보고 정책도 다른 방향의 철학을 얘기하거나 다른 방향의 정책을 보는 사람들이 형사적 어떤 잠재적 범죄자로서 보고 그 어떤 과정을 추적하고 이런 과정이 있다면 정말 불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만약에 정치인들이 정말 우리 흔히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패에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누군가의 특정 이익을 위해서 그걸 해줬다거나 이건 분명히 문제죠. 근데 그게 아니라 더 큰 그림화에서 움직였던 것들이라면 그거를 형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어떤 확증에 빠진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국민들의 삶이 흔들릴 수 있다는 부분들도 저는 이제 훌륭한 어떤 안정된 국가라고 하는 건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지 간에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국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선진국이죠. 근데 검찰 인사는 오늘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혹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만한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정책을 그렇게 바꾸는데 근간에 혹시라도 그게 형사적 관점이 들어간다라면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더 크게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어떤 지금 굉장히 어떤 정책적 결정에 형사적 잣대를 대면은 그거는 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뇌물을 먹었다든가
혹은 뭐 명백히 누구를 뭐 어떤 도와주려고, 협박을 해, 뭐 업자를 도와주려고 그래. 이건 반드시 잡아놓아야 되죠. 그러나 정책적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 하는 일들의 어떤 절차적 문제를 막 싹싹해가지고 절차적 하자 요만한 걸 찾아가지고 그걸 형사적 처벌을 하겠다고 나서면 그건 혼란해질 것 같은데요. 그게 좀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어떤 그 정책의 실무를 맡은 분들을 다 수사해가지고 결제 서류는 어땠느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죠. 그렇죠. 공직사회 자체도 흔들릴 것이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이 만약에 벌어진다라면 누가 어떤 공무원이 나서서 그렇습니다. 일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냥 날마다 반복되는 단순 업무 외에는 새로운 업무를 추진을 못하죠. 혹시라도. 하여튼 이 새로운 새 정부의 법무부와 검찰은 지금 여러 우려를 불식시키는 어떤 행보를 보였으면 참 정말, 정말 그럼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말씀을 늘 드리지만 이런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러지 않기를 바래서 하는 걱정이 있겠죠. 그런데 하여튼 언론으로서도 지켜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근데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 왜냐하면 그렇게 그 여러 가지 여기서 얘기했던 여러 가지 우려들이 현실화되면 그건 국민으로서 정말 불행한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기준은 아까 신성범 의원님 딱 선택적 정의를 행사하느냐 아니면 정말 수사자 과정이 누가 봐도 저 수사의 강도, 범위, 수사의 주제 이런 것이 공정한 한 것이냐 이런 기준 어려운 기준이 아니라 제가 몇 번 뭐 그 외전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정도의 상황이면 그 형사처벌에서 적어도 국민의 뭐 70-80% 80-90%가 저건 벌해야 마땅해 라는 정도라는 상황이라면 저는 그게 어느 정도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은 여러분 외전 본방과 외전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중계가 있어가지고요. 미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본방하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계속 어떤 검찰 수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모시고 여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